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 지금 기름을 붓는 양상입니다. 새누리당은 이게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과거까지 들먹이는 부모까지 들먹이는 얘기 이거 할 소리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 특히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뭐 꼭 잘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반성문까지 써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요. 문제가 됐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얘기 다 둘째치고 그 뭐 암살당한 얘기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격분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돼야 되는데 뒤죽박죽 코리아 그리고 천박한 민주주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용벽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진성적인 위에서 밑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바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성 상실에 저런 막말이라든가 도무지 정치인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금도를 넘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금도를 넘은 발언이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치인으로서 저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그 양측이 주고받은 그 공방을 생각하면 예. 그때 비해서 수위가 굉장히 낮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그 시기적으로 그 새누리당이나 또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원했던 발언을 민주당 쪽에서 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지금 상황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할 때 그때하고 지금 국면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꼭 못할 소리 한 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이렇게 커지니까 양승조 의원도 자기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감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뭐 왜곡하고 있지 않냐,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냐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부터 해서 최고위원이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나 정치 지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발언에 있어서 예.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면 예. 그리고 지금 뭐 암살 막 이런 자극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을 인정을 할 건 하고 그리고 정치를 살려야지 민주당이 결국은 살 텐데 지금 이런 구도는 새누리당이 결국은 원하는 구도 아닙니까?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예. 양승조 의원이 결국은 내년 6.4 지방선거에 갔을 때 민주당을 망친 최대의 장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메랑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정치를 살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급박한 시기입니까? 예산안부터 해서 그리고 특위도 지금 무기한 연기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정치가 없어지는 이 순간에 지금 앞으로 한 20일밖에 안 남은 연말 정국에서 양승조 의원하고 장한 의원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은 북한 변수인데 앞으로 또 북한 변수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설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양심에 따라서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를 살릴 수 있는 물건은 터줘야 된다.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 YTN 앞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시국 대회가 네. 굉장히 좀 상당히 규모 있게 전개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얘기도 당연히 나왔고요. 또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후에 또 그 교계에서도 지금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언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 그걸 뭐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하나 의원이라든가 또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발언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국면들 또 국회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잘 처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지난 그 국정조사 국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뭐 친노계 입장에서는 뭐 명분론에 합당한 얘기들을 일지 몰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사실은 특검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던질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그럼 짧게 두 분께서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첫째, 대통령 사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관해서 대통령 사과는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 사과요? 예, 사과나 어떤 그런 이 국정원과 관련된 그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장하나 의원이 처음에 제기됐던. 네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선 불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표현은 뭐 성격을 떠나서요. 6월에 재보궐선거 때 대통령 선거도 고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불복으로 이어진다면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일부는 그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수도 그 있다.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째, 대통령 사과에 대한 요구 이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사법기관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선 불복, 선거 다시 치러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정치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는요, 아버지 암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교훈을 본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해야지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대선 불복까지는 아니지만 그 불복성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공안 정치 국면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차원 중의 일부다. 차원의 표현의 일부인데 방식의. 약간 자극적이었던 것은 뭐 맞습니다. 예, 자극적인 건 맞지만 일단 그 얘기하게 된 진위는 새겨드려야 된다. 정도로. 네,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예, 인간성 상실의 발언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망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요. 여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격분했어요. 어제 이정현 수석이 평소에 그 브리핑, 물론 이정현 수석의 평소에 그 성향이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는데 어제는 또 특히 달랐습니다. 어제 이정현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봅니다. 어머니를 흉탄에 잃었고 아버지마저 흉탄에 잃었습니다. 대통령 자신 또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암살 가능성에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정현 홍보수석 뭐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격양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좀 격양된 반응을 내놓았을까? 아무래도 좀 발언의 수위 때문일까요? 발언의 수위보다는 사실은 발언 수위는 사퇴하라고 하는 발언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 쪽에서 예. 나온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어제도 상당히 강경하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있었던 시국 대회의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좀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그 발언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좀 차단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것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사퇴는 정치적인 문제고 그리고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하거나 싫은 말을 하면 자식으로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지금 어제 대응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수는 민주당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뭐 사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권양순 여사가 뭐 빨치산 뭐 그런 뭐 붙인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우리 권양숙 씨를 버려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아버지처럼 제가 하야를 하거나 암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두고두고 앞으로 집권 내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제가 대응을 해야 보기에는 된다. 근데 좀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정의구현 사재단 발언 나온 이후에도 사실은 청와대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도 과민 반응이고 이번 역시 좀 과민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실 다른 정책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슈화를 시키는 그런 분명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특검안도 받기 싫은 것이고.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청와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왜 도대체 뭔가를 자꾸 숨기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 자꾸 저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트위터가 200만 건, 뭐 2천만 건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치 개입 사례를 다 뒤집어 까면 역대 정권에서 정통수 있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통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미래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 시점인데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진영 구축을 위해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미래로 못 나가고 그리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말 예. 이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그러면서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도 일시 정지가 됐고요. 뭐 국정원 개혁특위를 계속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항의성 차원일 것 같은데 제명, 그러면 이 발언을 한 양승조 장하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제명을 당할 사안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싸움 붙이기는 좋죠. 그러나 제명 카드는 정치적인 수단밖에 안 된다. 아하. 네. 제명에 어떻게 뭐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제명이라는 것을 던짐으로써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것을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실현 가능한 건 뭘까요? 제명 대신 뭐 사과를 한다든가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당내에서 뭐 퇴출을 시킨다든가. 뭐 여야가 서로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공박하는 것뿐이고 결국 심판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치적인 카드 맞고요. 이렇게 따지자면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해임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그럼 제명 처분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성사되기도 어렵지만 이건 뭐 결과적으로 특위라든가 특검법 이런 것을 다 무산시키기 위한 카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채워야 할까?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특위도 무산됐는데 아니라면 또 사과하는 또 입장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네.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초선 의원 얘기가 생각이 다르고 지도부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지도부는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또 이참에 이런 얘기를 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초선은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할 만한 얘기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다양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당이라는 것이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당의 지도부가 끌고 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성을 지도부가 상실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밑에는 계파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 계파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김만길 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정말 당내 다수파인 친노기가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것을 끌고 가지 않으면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있을 겁니다. 통일된 민주당의 앞으로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특검법을 관철시키는데도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그 지도부가 이제 잘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시간 관계상요. 저희들이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계속 올 초부터 이어졌던 뭐 국정원 사건부터 계속 이어진 이 논란이 올해 안에 좀 종지부를 찍고 좀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가 용어 선택을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마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게 특정 정당 잘못 나올까봐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